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은 성형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많은 분에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전문가로 보이는 것은 오늘은 포기를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역시도 얼마를 이분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사례가 다양한데 의료배상사고 중에 오히려 성형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금 간단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손해액으로 입증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얼굴에 대한 부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얼굴에 안 좋은 모습이 있겠죠. 그걸 추상이라고 합니다. 추한 모습이 되겠죠. 그 추한 모습을 후유장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중에 이 미래소득액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감정을 잘 받아야 당신의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 성형이라는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앞으로 필요한 성형치료비에 대한 추정을 받아서 청구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이 성형치료비 추정 역시도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준비가 되겠죠. 앞으로 내가 미래 소득에 대한 감소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큰 손해배상액의 틀이 마련이 되는데요. 거기에 위자료를 더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있겠죠. 그 치료비를 정리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청구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청구 금액이 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서류를 병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실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과실을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보호원은 거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조금 다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런 일을 모두 다 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청구 금액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투는 과정에 금액이 결론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봐야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밖에는 없게 되는데요.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었죠. 후유장애 감정과 향후 치료비입니다. 역시 소송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보험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일종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청구 금액의 어느 정도를 양보를 할 것이냐를 돈을 받으실 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이 아니고 병원과 합의라고 하죠. 합의를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서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최종 배상액이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판에서 다투게 되겠죠. 이 재판에서 다투는 과정에 다시 의료감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할 거냐 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결정을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방법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중에 혼자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감정과 향후 치료비 추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으실 수만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감정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의료배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의외로 좀 간단한 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부작용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계속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